네,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2회 1번 문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자료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줬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0에서 2초까지는 빨라졌고 2초에서 4초까지 일정한 속도, 4초에서 7초까지 느려졌네요. 기억번 1초일 때 가속도 크기와 5초일 때 가속도 크기를 물어봤다.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죠.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이니까. 자, 그럼 이때 1초일 때, 즉 0에서 2초까지 기울기 일정하니까 그때 기울기는 2분의 4m/s 제곱. 자, 그 다음에 4초에서 7초까지 부호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크기는 3분의 4. 왜 안 써지지? 죄송합니다. 3분의 4m/s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크기가 누구 거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초일 때 가속도 크기가 이런 거 이제 읽을 때 조금 조심하기. 5초일 때 가속도 크기의 2분의 3배냐, 여기에 2분의 3을 곱했을 때 2분의 4가 나오는가? 그럼 당연히 나오죠. 자, 그래서 기억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번 0수에서 7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요거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평균 속도 외워야 돼요. 2분의 구간의 시작 속도 더하기 끝나는 속도. 근데 뭘 외워야 되죠? 제목. 등가속도이면서 직선 운동을 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죠. 이 제목 아래에 있는 식정리니까. 그죠? 등가속도 직선 한 구간 있잖아. 있죠? 0에서 2초까지. 요 등가속도 맞아요. 4초에서 7초까지 등가속도 맞아요. 근데 질문이 0에서 7초까지라고 그랬죠. 0에서 7초까지 계속 가속도가 일정했나요? 아니죠. 그죠? 0에서 2초, 4에서 7초는 따로따로는 이걸 쓸 수 있는데 따로따로는 쓸 수 있는데 그죠? 한 방에 못 쓰죠. 전체가 가속도가 일정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평균 속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더 기초가 뭐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총 x 변화분의 총 y 변화. 따라서 평균 속도 총 시간 변화분의 총 변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총 걸린 시간은 7초가 될 거고요. 그럼 7초분의 전체 변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차분히 해보시면 앞에 삼각형 면적이 4m 나오고요. 그 다음 중간에 사각형 면적이 8m 나오고요. 마지막 삼각형의 면적이 6m 나오죠. 따라서 7분의 18m/s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번 4초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반대가 되냐? 운동 방향 그러면 뭐 바로 직관적으로 속도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속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어 라고 질문한 거예요. 여기에 속도는 그냥 y축이죠. 따라서 0에서 7초까지 속도의 부호는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운동 방향은 계속 일정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네, 정답은 기억만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네, 2번 문제는 질문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주고 그리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의 OX를 질문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일부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VT 그래프를 그려야 오히려 더 빨리 풀리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특히 디귿을. 그래서 한번 이제 AT 이용해서 VT로 바꾸는 거 그런 거 한번 연습해 볼까 그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은 기억은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지문 다 읽어보셨을 건데 그리고 자료 봤을 건데 어디를 봐도 초기에 속력이 뭐 0이었는지 그럴 순 없겠죠. 일단 t가 0일 때 운동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선 움직인 게 있으니까 초기 속력이 0이 될 수는 없고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한 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모르죠. 안 줬어요 그냥. 그래서 알 수 없죠. 다만 초기 속도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얼마가 있었어 까지만 알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확실히 좀 더 잘 보인다라고 했는데 좀 x축 즉 시간축을 구간을 널찍널찍하게 해가지고 그릴게요. 1초, 2초, 3, 4, 5. 약간 모질릴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VT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럼 요거 AT를 이용해서 VT로 가야 되니까 요때 방법은 뭘 쓴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이 면적으로 속도를 그리려고 그러면 잘 안 그려진다. 그래서 역으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 이걸 사용을 한다. 즉 그래프 사이에 관계가 있고 그걸 바꿔줘야 될 때는 기울기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좀 더 실수가 적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0에서 1초까지 가속도 보호적으로는 플러스고 점점 증가하죠. 그럼 VT에서는 기울기 가속도니까 플러스이고 점점 증가하게. 기울기가 플러스인데 점점 증가하는 형태.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가 플러스 2m/s 제곱으로 일정하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기울기가 플러스 2가 되게 일정하게 직선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까지는 가속도가 0이 되는데 음수가 아직 되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울기 VT에서는 기울기 플러스인데 값은 점점 감소하게 플러스인데 점점 감소하게 3에서 4초까지는 어떻게 되죠? 3에서 4초까지는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크기는 계속 곡선이 나오고 자, 그 다음 4초에서 5초까지는 음수인데 어떻게 되죠? 크기는 점점 감소해야 되겠죠. 기울기 마이너스인데 크기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1초, 2초, 3초, 4초, 5초의 이 y축에 해당하는 v값 다 계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필요하면 그때 계산을 합시다. 니은번 0에서 5초까지 물체 운동 방향 엄청 지금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운동 방향 나왔다. 뭐 속도 자료 구했죠. 속도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죠. 그럼 더 고민할 필요 없죠. 운동 방향 바뀐 적 없습니다. 이건 왜 틀렸다고 표시했지? 초기 속력은 알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디귿
2에서 3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3에서 4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와 같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V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으니까 변이의 크기랑 이동 거리가 같은데, 그러면 뭘 봐야 되죠? 아래 그려진 그래프에서 면적을 봐야 되죠. 면적이 변이니까. 즉 요 2에서 3초 사이의 면적과 뭐를 비교해달라? 3에서 4초 사이의 면적을 비교를 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요 구간 2초에서 4초까지가 3초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면은 면적이 똑같을 거예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즉 가속도가 2에서 0이 되고 0에서 마이너스가 2가 됐는데 이게 계속 일정하죠. 그죠? 그럼 좌우에 대한 그 변화가 계속 똑같았다라는 얘기예요. 기울기의 변화가. 그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같은데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본다면 자 보시면은 이 면적 2의 3초까지의 면적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3에서 4초까지의 면적 마이너스 1이죠. 즉 면적이 속도 변화량이니까 2에서 3초까지는 플러스 1m/s 변한 거고요. 속도가 3에서 4초까지는 마이너스 1m/s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초일 때의 속도를 뭐 가령 v0라고 한다면 4초일 때의 속도도 v0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 플러스 1이 된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완벽한 좌우 대칭이 맞죠. 따라서 이동한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골라 주셔야 되겠네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네, 3번 문제인데 얘는 이제 난이도 높다라고 해놨는데 아마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문제인데 이쪽에 대한 학습의 이해도가 거의 90% 이상을 다 소화했다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식정리 그런 것들의 이해도 요 수준에 따라 가지고 건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억이 해결이 되면 니은 디귿은 같이 해결되는 관계가 돼요. 근데 어쨌든 추론의 단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 높은 걸로 제가 잡아놓긴 했어요. 자, 문제에서의 주요 조건을 한번 살펴보니까 A는 5점, 그 다음에 B는 P점. 여기에서 이제 각각 동시에 정지 상태에서 딱 놨더니 점점 빨라져가지고 하필이면 수평면 Q하고 S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3t0이다. 그래서 A가 운동한 시간도 3t0, B가 운동한 시간도 3t0이다. 요거를 놨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놨죠. B 같은 경우에는 t0일 때 R을 통과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요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0인 거고 R에서 S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t0였던 거죠. 합해서 3t0.
자, 그럼 이제 기억이 나머지를 푸는데 핵심인데, P하고 R 사이의 거리를 D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법. 저는 강의 중에 평균 속도를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용을 해볼게요. 평균 속도를 쓸 여지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B의 운동, 물론 A의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근데 내가 뭘 알고 있냐? 구간, P에서 R까지의 구간과 R에서 S까지의 구간의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R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S를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3V가 돼야 되겠죠. 요거는 뭐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t0 동안의 속도가 v만큼 변했으면 3t0 동안의 속도가 3v만큼 변해야 되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게 보이면 되게 빨리 끝나요. 자, 그러면 P에서 R 운동 평균 속도로 표현합니다. 2분의 V죠. 제가 표시한 걸로. 그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t0. 요게 어떤 거리가 됐죠. 그 다음 R에서 S까지 평균 속도 얼마죠? 2분의 V 플러스 2V죠. 왜 2V야 갑자기? 2분의 구간 시작하는 게, 즉 R 통과하는 게 V고 S 통과하는 게 3V가 되죠. 곱하기 운동시간 2t0 되죠. 요게 D가 되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위에 거 밑에 걸 째려보니까 VT0라는 거 공통적으로 있고, 그러면 S를 D를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겠네. 물리는 생각보다란 표현 좀 그런데 어떤 풀이 과정에서 대입할까 하다가 나누게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이건 뭐 대입해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누기 해버리면 지워지죠. VT0라는 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시니까 나누기 하게 되면 V 막 다 지워집니다. T0도 다 지워집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분모 쪽에 있는 건 숫자가 2분의 1이고 분자 쪽에 있는 거는 숫자가 2분의 4 곱하기 2니까 8이죠. 그죠? 즉 8분의 1이 됩니다. 그럼 8분의 1이 D분의 S가 되죠. 즉 S라는 거는 8분의 1 D가 돼야 되더라. 요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죠.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별해 다른 방법,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 게 역학의 특징이니까 그것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있고 가속도가 일정해, 등가속도 직선이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변이의 크기 비를 물어봤어요. 혹시 이걸로는 안 될까? 변이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평균적으로는 얘는 활용도가 낮은 편에 속하긴 해요. 근데 요것도 너무 일반화할까봐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이게 없으면, 초기 속도가 없으면 그럼 항이 좀 간단하죠. 이러면은 계산이 간단해요. 그래서 V0가 0일 때는 그때는 얘를 쓰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직접 이 문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갑니다. 즉
초기 속도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초기 속도는 빵이니까 가시면 역시 똑같이 P에서 R까지의 거리는 S라고 그냥 둘게요. 그러면 분명히 변이의 크기가 2분의 1 AT 제곱인데 뭐가 A는 계속 일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일단 써드리면 S라는 거는 2분의 1 AT0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D로 가려고 했더니 귀찮아. 왜냐하면 R이 지금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P에서부터 S까지 운동한 걸로 생각을 해버리면, 왜? 거긴 3T0니까. 즉 D 플러스 S라는 거는 2분의 1 동일한 가속도 3T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쓴 거예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식을 두 줄을 써드린 거고, V0가 빵이면 변이의 크기가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T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S 대 D 플러스 S가 T제곱에 비례하니까 1대 9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전개하면 되니까, 그럼 D 플러스 S가 9S, 따라서 D는 8S, 역시 S는 8분의 1T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VA분의 VB를 구해라. 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요거 엄청 간단하죠. 생각보다. 기억만 해결을 했다면 뭘 쓸 거냐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1순위 평균속도. 끝났네. A 생각해보면 2분의 VA 평균속도 처음부터 끝까지, 운동시간 3T0, 이게 얼마? D죠.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운동. P에서부터 따져도 되고 R에서부터 따져도 되고, 왜냐면 이제 시간도 알고 그 R에서의 속도 S의 속도의 3분의 1이라는 것도 알고 하니까 얻은 걸 따져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기억에서 구한 게 있으니까, 오케이, P에서 S까지로 따지면, 그러면 평균 속도 2분의 VB 곱하기 운동시간 3T0. 근데 이때 T가 아니라 얼마가 되죠? D 플러스 8분의 1D죠.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VA분의 VB라고 했으니까 좌변 잘 째려보시면 숫자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죠? 따라서 좌변 나누기 해버리면 VA분의 VB 나오죠. 그죠? 그 우변도 동일한 걸로 나눠버리게 되면 얼마 나오죠? 8분의 9 나오죠. 이해되실까요? 자, 따라서 요 아이는 8분의 9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1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 A하고 B의 가속도 크기가 각각 AAB일 때, 요번엔 AA분의 AB. 니은하고 디귿은 사실상 동일한 걸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 가속도라는 게 뜻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죠. 그죠? 근데 3T0라는 시간 동안에 A는 속도가 0에서 VA가 됐고, B는 속도가 0에서 VB가 됐어요. 동일한 시간 동안에. 그러면 A의 가속도가 뭡니까? 3T0 동안의 VA죠. B의 가속도가 뭡니까? 3T0분의 VB가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똑같은 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8분의 9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디귿을 옳은 것으로 고르셨어야 되겠네요.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4번하고 5번은 중력장 운동, 지표면 부근에서의 운동인데 4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1회 강의에서 인강 기준으로는 2강쯤이었을까요? 3강쯤이었을까? 3강이겠네요. 살짝 이제 예를 한번 듣긴 했었죠. 가속도가 똑같으면 상대 속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속도가 같으면 상대 속도가 등속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 역시 상대 속도로 풀었을 때 시간적인 부분에서 유리함이 생겨요. 그럼 그걸로 먼저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문제 이제 지문을 보니까 A를 V로 연직 위로 던지는 순간에 B는 높이 H에서 자유낙하를 시키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이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면으로부터 A의 높이는, 자, 그러면 상대 속도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B는 가장 간단하고 중력장 운동에서 제일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한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데 B는 당연히 정지 상태에서 쭉 여기를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 사이에 A는 뭐 한 여기쯤까지 올라갔겠죠. 최고점까지는 도달 못했을 거고. 그럼 B가 보기엔 어떨까요? B가 보기에는 G는 멈춰 있고 A 혼자 쭉 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A를 바라보면은 여기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이게 얼마야? 라고 물어본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B가 바라보는 거,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B가 바라봤을 때 A는 지금 두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상대 속도는 등속도입니다. 즉 B가 바라봤을 때 A는 연직 윗방향으로 상대 속도가 초계각 그대로 V로 그냥 보여요. 그러면 이 V라는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해서 운동 시간 동안에, 근데 B는 자유낙하니까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루트 G분의 2H 갖다가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V의 등속으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값 자체가 그냥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V를 변환을 한번 해야지만 몇 H의 꼴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건 A 쪽의 것을 건드리면 되는데 A는 분명히 출발 지점으로부터 2H로 올라가면 최고점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했으면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접근해도 되고, 그리고 강의 중에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가 자유낙하나 연직 상방으로 쐈을 때 자유낙하라면은 수평면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이 루트 2G 최고점 높이, 연직 상방으로 쏜 거라면 최고점 높이에 해당하는 H 똑같은데 출발하는 순간에 속력이 루트 2GH. 여기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도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그냥 써버리면 되죠.
그럼 A는 최고점까지의 높이가 2h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네요. 루트 2g 2h 곱하기 루트 g분의 2h가 운동 시간. 그러면 루트 g라는 거는 지워지죠. 그죠? 여기 4 있으니까 그거 앞으로 빼시면 2 루트 2 여기 2 남아 있으니까 그죠? h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답은 2 루트 2 h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만약에 상대 속도를 건드릴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게 공간적으로 확 와닿으면 굉장히 빠르죠. 물론 이게 1번 풀이라면 2번 풀이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또 할 수 있냐면 따로따로 볼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도.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B의 운동 시간이 루트 G분의 2H예요. 그죠? 그러면 요 운동 시간 동안에 A가 올라간 길이를 뭐 HA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요게 HA였다라고 치면 H를 더해주면 그러면 수평문으로부터의 A의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HA를 구하면 되겠죠. HA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Y방향은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죠? 등가속 직선이니까 나 지금 변위를 구해야 되고 시간을 알고 있네. 그러면 이거 쓸 수 있겠죠. 변위가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쓸 수 있겠죠. 그죠? 물론 평균 속도도 쓸 수 있는데 요 경우는 좀 돌아가게 될 겁니다. 미지수가 많아서. 그러면 HA라는 거, 자 V0가 V고요. 현재 초기 속도 V, 걔가 얼마다? 루트 2G 2H다 라는 거 조금 전에 봤었고, 곱하기 운동 시간이 루트 G분의 2H,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G 곱하기 루트 G분의 2H의 제곱이니까 G분의 2H 이렇게 되기는 해요. 그죠? 그러면 일단 뭐 정리는 살짝 하자면 쓱 보니까 얘 같은 경우가 앞쪽에 있는 거 어차피 좀 전에 연산과 똑같은데 루트 G라는 부분은 지워졌고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여기가 2 루트 2 H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H 이렇게 되죠. 이게 HA를 구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H만큼을 더해줘야지 답이 되니까, 그러면 통으로 구한 거 2 루트 2 H 마이너스 H 플러스 H 결국엔 똑같이 되죠. 어때요? 상대 속도 쓸 수 있는 경우라면 쓰는 게 낫겠죠. 그 쓸 수 있는 거 매번 쓰라는 얘기 아니고 언제? 특히 언제? 가속도가 두 물체가 같을 때. 그거를 좀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 문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이제 풀다가 이게 왜 난이도 하야? 라고 짜증 잠깐 부리셨을 수도 있는데 왜 난이도가 낮다라고 표시를 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는 읽어보셨을 거니까 P에서 그 끝지점 S까지 거리는 5R이라고 드렸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도착 지점 사이의 거리는 R이다 이렇게 났고 30도 60도의 초기 각도로 쏴가지고 각각 포물선 운동을 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P에서 Q까지의 거리
질문은 요거를 질문을 했죠. P에서 Q까지의 거리.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써먹어야 되는 조건으로는 뭘 드렸냐면은 운동 시간에 대한 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렸는데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2배이다. 누가? B가 출발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A의 총 운동 시간의 2배가 B의 운동 시간이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개념상으로는 간단한 문제냐면 포물선 운동이니까, 그리고 수평 도달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암기를 좀 하셨으면 이거 쓸 수 있지 않을까?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가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 왜냐면 나 세타를 딱 줬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A, B의 초기 속력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Y 성분이 운동 시간을 결정을 하고, 시간을 줬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초기 속력 A하고 B에 대한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써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 시간에 대한 거랑 수평 방향 이동 거리에 대한 거랑 그것만 써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도입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단 계산 과정 자체가 약간 이제 요령을 부리냐 안 부리냐에 따라 가지고 뭐 빡센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요 A의 수평 방향 이동 거리 A 느낌 살려서 이렇게 쓰고, B의 수평 방향 이동 거리 B의 느낌 살려서 이렇게 쓰면, 그러면 그냥 이거죠. RA 더하기 R 더하기 RB가 전체값 5R이야. 이렇게 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RA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으니까 A의 초기 속력 VA라고 두고 B의 초기 속력 VB라고 일단 둘게요. 근데 RA 같은 경우에는 G분의 초기 속력 제곱 사인 2세타, 즉 60도. 그 다음 RB 같은 경우에는 G분의 VB 제곱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거는 VA, VB를 하나의 기호나 아니면 이게 몇 대 몇이다를 알 수 있으면 되겠다. 그걸 뭘로 줬다? 운동 시간으로 줬다. 그죠? 그러면은 이 운동 시간 같은 경우에 우선 A든 B든 최고점까지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G분의 속력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V0 Y 방향의 초기 속력이 될 거예요. 맞죠? 물론 이제 총 운동 시간은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니까 전체는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줬네요. 자, 이 부분 A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G분의 VA 사인 30도, 그리고 B는 G분의 VB 사인 60도. 근데 여기에 2배 한 게 B의 운동 시간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VA하고 VB의 관계가 나오죠. 그럼 VB에 대해 가지고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좌변이 2분의 1이고 우변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되셨을까요? 그럼 따라서 VA가 2분의 루트 3 VB. 오해할까봐 얘기해야 되겠다. 자, 전체 운동 시간은 요거에 곱하기 2고 요거에 곱하기 2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근데 저는 한번 생략을 한 거예요. 왜냐면 같다라고 둘 거기 때문에 지워질 거라. 그게 불편하시면 토탈 운동 시간으로 해서 어쨌든 A의 운동 시간이 B의 운동 시간보다 2분의 1이야. 2배 커야지 B랑 똑같아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전 요거를 생략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B가 2배야 라고 표현을 한 거죠. 혹시 왜 이렇게 쓰지? 라고 하실까봐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 자체가 지저분하니까 이제부터는 계산이 정확한가 아닌가 거기에서 정답률에 대한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더 식을 전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의 기호로 통일을 시켜버립시다. 요거 귀찮으니까 VA를 그냥 V라고 두고, 그러면 VA를 V라고 두면 불리하구나. VB를 그냥 V라고 두고, 그러면 A의 속력을 2분의 루트 3V, B의 속력은 내가 V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하나의 기호로 하려고. 자, 얘 바꿔서 표현하면 따라서 어떻게 되죠? 여기가 좀 그지 같죠? 여기가 2분의 루트 3 V 제곱 사인 60도. 요 아이 바꿔서 표현하면 여기가 G분의, 얘 뭐 바꿔서 쓸 것도 없네. V 제곱 사인 120도. 요 사인도 계산합시다. 그러면 G분의 V제곱은 공통이고, 공통이니까 좀 앞으로 빼고, 그 앞자리에 4분의 3,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남죠. 그래서 요 부분 숫자는 8분의 3 루트 3입니다. 자, 여기도 정리할까요? 요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90도보다 큰 값에 대해서 사인 값, 코사인 값 등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외우지 않았으면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된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값에 대해서 여기가 60도야. 그러면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60도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 120도죠. 그러니까 사인 60도랑 사인 120도는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질문을 하던가 도움을 요청을 하던가 해서 이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산 과정에서 이걸 못 해가지고 하는 건 좀 억울하니까 요거 좀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어차피 2분의 루트 3이죠. G분의 V제곱 앞으로 빼고 2분의 루트 3이네. 일단 막 너무 길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 더한 게 5R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식 많다고. 자, 갑니다. 8분의 3 루트 3 G분의 V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풀 거면 이것도 막 겹치기 때문에 그냥 막 동그리 이런 식으로 풀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R은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RB가 여기가 2분의 루트 3 G분의 V제곱은 4R이 돼야 하죠.
좀 뭐 같긴 하지만 일단 나오기는 하죠. 그죠? 그러면 교재 그 제공해 준 PDF 파일에 있는 풀이처럼 구해서 대입을 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질문이 뭐냐면 요게 질문이에요. 이게 얼마지? 라는 게 질문이에요. 여기서 내가 계산의 요령을 약간 부린다면 이거 2분의 루트 3 곱하기, 그러니까 앞에서 이 부분을 째려보고 있었다면 4분의 3이죠. 여기 한 번 더 쓸게요. 2분의 루트 3 G분의 V제곱. 공통적인 거 빼면 4분의 3 1입니다. 4분의 3대 1. 그 합이 4R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즉 4분의 3대 1은 얼마죠? 3대 4예요. 그죠? 그러면 얘만 A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7분의 3이죠. 근데 전체가 4R이에요. 4R 곱하기 7분의 3. 7분의 12R이 정답입니다. 실전에서 이런 요령을 부릴 수 있냐? 그거는 개인의 편차가 되게 들쭉날쭉합니다. 나는 저렇게 B를 써 버릇하는 거 괜찮을 것 같다.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라는 분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아닌데 그게 난 더 복잡하고 머리 깨질 것 같은데 라는 분은 해설지에 있는 대로 그래서 G분의 V제곱이 몇 R이라고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마지막에 이제 한 번만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RA를 구하는 거니까 G분의 V제곱 대입한 거에다가 RA에 원래 G분의 V제곱 앞에 붙어있던 거 8분의 3 루트 3 곱해야 되는데 라는 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워낙 편차가 심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는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